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전에 무산됐습니다. 우리는 하루 직전에 취소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발길을 돌린 이유. 자, 첫 번째 얘기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유성락 국가안보실장,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게 됐다더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어렵게 됐다. 하루 전 시간까지 정해놨는데 이 무산 통보가 온 겁니다.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 그렇죠. 양해는 구해야죠. 하지만 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취소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우리도 아직 듣지 못한 듯 해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개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신문철 차관님, 우리로선 특히 이제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G7 일정에 이 대통령이 출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첫 정상회담이라 기대도 많았을 거고 걱정도 많았을 거고 관세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보관도 있었을 텐데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무산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쉽습니다. 예. 아쉽지만 또 미국 상황이 지금 보도에서 잠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이란 그 무력 충돌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른 것 같아요.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시기였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 보도에는 안 났지만 미국에 돌아가서 워싱턴에서 NSC를 개최한 것 같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후순위로 미뤄둔 거죠. 사실 이번 G7이 이틀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첫날에 그 회원국 간의 회의는 이미 한 거고요. 그것만 마치고 확대 회의, 그러니까 초청 국가들과의 확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란 문제에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와대로서는 시간까지 다 정해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초기에는 약간 현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 지금 속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이 뉴스를 보고 좀 확인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 돌아간다. 급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라는 이 글을 올리고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측의 양해는 아마 그걸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긴박하게 한미 정상회담 취소와 조기 귀국이 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걸 더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다자회의를 중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던 것도 작용을 했던 것이고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자회의 계기에 플러사이드 번외로 개최하는 양자회담은 30분 정도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 정도 수준이지 깊은 논의는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음에 만나는 걸 기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또 보면 된다. 그렇죠. 다음에 보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귀국한 것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범철 차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기회에 아예 이란의 핵 문제를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심각한 뜻인데 미군이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투입해서 이란의 지하 핵심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What specifically is better than a ceasefire?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d then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d then or giving up entirely. Is That's that- okay too.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Can't have a nuclear weapon.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일부를 파괴했고요. 이란의 이 국영 방송 시설에 공습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이에 반발해서 초음속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이 대도시를 폭격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이 재차 군사 작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네, 하늘에 이 섬광들이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울린 사이렌입니다. 이란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미사일을 공격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 초음속 미사일과 여러 탄도 미사일을 섞어 쏘는 공격에 일부 뚫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 민간인의 사상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란의 미사일 공습.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F-14 같은데요. F-14 전투기 같은데요. 예, 그렇죠? F-14 맞습니다. 예, F-14 전투기를 폭격해서 아예 이제 제거시키는 모습인데 이 F-14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탑건에도 등장해서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킨 옛날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이란이 이거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정밀 이란의 어떤 이 공군력을 다 차례차례 제거하고 있군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승기는 이스라엘이 잡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방공망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나 폭격에 노출된 거거든요. 반대로 앞서 아이언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언돔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로켓포를 막는 거고 에로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렇군요. 고고도 방어.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를 생각하면 한 2,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이고 그것은 에로우 시스템과 미국에서요 이런 분쟁을 예상하고 사드도 하나 배치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막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섞어쓰기라든가 또는 빠른 미사일, 극초음속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란 측에서는 극초음속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인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방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일부 타격은 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과연 참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요. 일종의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은 이란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게 휴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저 메시지를 수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범철 차관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상황은 매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란의 테헤란을 비워라라고 통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란의 이 종교 지도부, 이란은 이 종교 지도부가 국가를 다스리는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란 지도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란이 개발 중인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강제적으로 비핵화를 해주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미국의 참전, 안 그래도 수세에 몰린 이란이 미국께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다간 자신들의 이 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공습을 하며 제공권을 앗아갔습니다. 그러자 테헤란의 피난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 영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차량 행렬들이 이란의 수도 이 테헤란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예, 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 전쟁이란 건 발발해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방공망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예 테헤란을 피난해라, 공습이 있을 것이다. 아예 경고를 해놓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정말로 이 정도로 무력했을까 하는 부분도 놀랍기도 한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뭐냐?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호메이니 정권을 갖다가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메이니를 은퇴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하지 못하는 측면은 과연 그 다음에 누가 이란 정부를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 이란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이란의 민주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후순위로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란은 군사무기, 핵무기를 의미하는데 절대 가질 수 없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포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뒤집혀질 수도 있다라는 섬뜩한 경고가 이스라엘과 미국 동시에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떠올린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굉장히 은신해 있잖아요. 지하 어디인가에 은신해 있는데 미국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어요. 이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표적이다.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참고 있다. 핵 포기 안 할래? 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취소하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NSC를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미사일, 미군의 참전 등 이런 의제들이 저 테이블에 올랐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벙커버스터를 투입해서 이란의 이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을 제거하겠다라는 얘기도 논의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란의 포르도 핵 시설은요, 겹겹이 쌓여 있는 강철 콘크리트 밑에 지하 시설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걸 없애려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강철 콘크리트로 둘러싼 지하 벙커 시설과 지하 핵 시설에 핵무기와 군부 지휘부들이 유사시에 이제 은신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한미 군 당국의 작전의 핵심입니다. 북한과도 상당히 좀 유사한데 신문조 차관이 국방부 차관 하셨으니까 뭐 작게 핵심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저 벙커버스터 미사일과 B2 폭격기 혹은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서 북한의 지하에 숨겨있는 핵시설과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한미의 작전의 핵심이다. 맞죠? 네, 뭐 저희가 삼축 체계를 설명하면서 대량 응징 보복에 있어서 저런 벙커버스터 이런 건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인 벙커버스터는 20-30m까지는 이렇게 침투해서 폭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이란의 핵시설은 지하 90m 이하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거로는 여러 차례 같은 지점을 타격한다 하더라도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GBU-57은 지하 60m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두 곳을 갖다가 폭파하면은 이란이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놨어도 공격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것은 미리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미리 제공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일종의 비핵 전략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갖다 제공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국의 참전 여부를 갖다가 또 고민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전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 우리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야기한 그 최후 통첩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GBU-57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미국이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군사작전 측면에서는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냐면 말로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항공모함이 인근에 이동하고 있고 저 벙커버스터 공격이 잇따르면 그 다음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시기,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오늘 밤 내일 사이에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의원님 오늘 모처럼 돌직구 나와주셨는데 이재명 정권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이 우리나라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외교 사안이 양쪽에 다 셰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해요. 당연하죠. 뭐 중국과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도 미국이 얽혀져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립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 본질이 같지 않습니까? 핵무기.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도 제거했고 헤즈볼라도 무력화시켰고 지금 미국까지 동원하면서 이 숙적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일 때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다른 후보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뭐 중동 정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4월에 보면 패트리어트를 중동 쪽으로 주한미군에서 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결국 한반도의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은 거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결코 무관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뭐 핵을 위시한 이 양안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미국이 대한민국의 입장을 물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꾸준하게 물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를 염두에 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결코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중동에서 우리나라에서 먼 이억만리에 떨어진 전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나토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초반에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좀 보여왔거든요. 자주파들이 뭐 득세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올리고 이런 미국이 이제 참전할 수도 있는 이런 중동 전쟁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입장들이 분명히 서야 앞으로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뭐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결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저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워낙 중요한 오늘 이슈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진단해봤습니다. 신전 차관님 감사합니다. 네.